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비싼 한우도 사 먹고 닭가슴살도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인지 다리에 힘은 없고 계단 오르기는 여전히 힘들고 근육은 자꾸만 빠지는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랬습니다. 제 나이 올해 67세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고기 잘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근육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감소증 위험군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도 잘 먹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였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께 전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근감소증이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의학 용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30대부터 매년 근육이 약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젊었을 때의 7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세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75세 때 갑자기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 이후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결국 요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근육이 튼튼했더라면 넘어져도 덜 다쳤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육이 없으면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 감염에도 약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육은 노년의 생명보험이다. 지금 근육에 투자하는 것이 10년 후, 20년 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요. 자, 그러면 근육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단백질이죠. 고기, 생선, 계란, 콩. 이런 것들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삼겹살 300g씩 먹고 오늘 단백질 많이 먹었다 하고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한 끼에 3040g 정도 흡수할 수 있는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정량 이상은 그냥 배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국수 한 그릇 먹고 저녁에만 삼겹살 300g를 먹는다고 해봅시다. 삼겹살 300g에는 대략 단백질이 50g 정도 들어있는데 우리 몸은 그 중에서 2025g 정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 위에서 위산이 팍팍 나와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줬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나는 이제 고기가 안 맞나 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핵심은 나눠 먹기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각 끼마다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기죠. 그럼 한 끼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데? 제가 배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손바닥 법칙입니다. 자기 손바닥 크기, 손가락 제외하고 손바닥만큼의 고기나 생선을 한 끼에 먹으면 됩니다. 두께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요. 예를 들어 제 손바닥 크기로 보면 닭가슴살 한쪽, 생선 한 토막, 계란 2개 정도가 딱 맞는 양이에요. 이 정도면 단백질이 대략 2025g 정도 됩니다. 아침에 계란말이 2개, 점심에 생선구이 한 토막, 저녁에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손바닥만큼. 이렇게 세 끼를 챙기면 하루에 6070g의 단백질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침에는 계란찜에 두부 반모,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삼치구이 한 토막,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소고기 장조림 조금. 처음에는 아침에 단백질 챙기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쯤 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단 오를 때도 덜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눠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고기 소화가 힘듭니다. 특히 질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천연 소화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 키위, 무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를 재울 때 파인애플을 같이 갈아서 넣으면 고기가 연해지는 것도 다 이 효소 때문이에요. 저는 고기 먹을 때 파인애플 작은 조각 23개를 디저트처럼 같이 먹습니다. 속이 훨씬 편해요. 키위도 비슷해요. 액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키위는 파인애플보다 당도가 낮아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더 좋아요. 저는 아침에 계란 먹을 때 키위 반 개를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부터 먹어온 게 있죠. 바로 무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무채를 곁들이면 소화가 잘 돼요. 삼겹살 먹을 때 상추쌈에 무채 얹어 먹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고기 먹을 때 무를 강판에 갈아서 간장에 살짝 찍어 먹어요. 특히 소고기처럼 질긴 고기 먹을 때 좋더라고요.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식초는 위산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고기 요리할 때 발사믹 식초를 살짝 뿌리거나 식사할 때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면 좋아요. 저는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식사 30분 전에 한 잔 마십니다. 속도 개운하고 소화도 잘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이제 단백질 잘 나눠 먹고 소화제도 챙기면 되겠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이고 실제로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는 운동을 통해서 보내야 해요.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세요. 걷기 운동 정말 좋습니다. 심폐 기능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잘 안 생깁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 힘을 줘야 하는 운동을 해야 근육이 내가 더 강해져야겠구나 하고 자극을 받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 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엄청 좋아요.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방법은 이래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팔을 가슴에 X자로 모으고 일어서세요. 팔 힘을 안 쓰고 오로지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천천히 일어서고 천천히 앉고 이걸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확실히 생깁니다. 처음에는 팔을 조금 짚어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팔을 안 쓰고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5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5번씩도 할 수 있어요. TV 광고 시간에 한 번씩 하면 딱 좋습니다. 두 번째, 까치발 들기입니다. 이건 종아리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발목이 불안하고 계단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커져요.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서 까치발로 섭니다. 최대한 높이 들어서 12초 정지,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요. 이것도 10번씩 3세트. 설거지할 때, 양치질할 때 하면 딱 좋아요. 저는 아침에 커피 내리면서 까치발 들기를 해요. 커피 내려지는 동안 딱 10번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한 손으로만 잡고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무릎이나 어깨에 부담이 커서 위험할 수 있어요. 대신 벽을 향해서 서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서고 벽에 손을 짚어요. 그리고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슴 근육, 팔 근육, 어깨 근육을 동시에 키워줘요. 처음에는 10번도 힘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점점 벽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보세요.
각도가 커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이 세 가지 운동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5분. TV 보면서 전화 통화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10번 하려고 하지 말고 5번만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0개 하는 것보다 매일 10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둘째,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세요. 근육이 당기는 느낌은 괜찮은데 관절이 아프거나 찌릿한 통증이 오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세를 다시 확인하거나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셋째,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특히 운동 후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근육이 뭉치는 걸 방지하고 유연성을 유지해 줍니다. 넷째,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때가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하는 골든타임이에요. 저는 아침 운동 후에 삶은 계란 2개를 먹고 저녁 운동 후에는 두유 1잔을 마십니다. 이제 어떤 단백질 식품을 먹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기류 닭가슴살, 닭다리살, 돼지 안심, 소고기 안심이 좋아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부위는 지방이 많아서 자주 먹으면 콜레스테롤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생선류 고등어, 삼치, 연어, 참치가 좋습니다.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일주일에 34번은 생선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계란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계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하루 23개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제한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23개 정도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해요. 콩류, 두부, 두유, 청국장, 된장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해요. 고기 먹기 부담스러운 날은 두부찌개 한 그릇이 최고죠.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요거트는 유산균도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저는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를 먹는데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더 많아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전 식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침 7시, 계란말이 2개, 계란 3개 사용, 두부 반모 150g, 김치 나물 반찬, 현미밥 반 공기, 키위 반 개. 아침에 단백질 30g 정도를 섭취합니다. 계란과 두부로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키위는 소화를 돕습니다. 점심 12시, 고등어구이 한 토막 손바닥 크기,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 현미밥 반 공기, 무생채. 점심에도 단백질 25g 정도. 고등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무생채는 소화를 도와줍니다. 오후 3시 간식, 그릭 요거트 1개,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간식으로 단백질 10g 추가. 요거트는 간편하고 소화도 잘 돼요. 저녁 6시, 닭가슴살 샐러드 닭가슴살 100g, 두부 된장국, 각종 채소, 현미밥 반 공기, 파인애플 23조각. 저녁에 단백질 25g, 파인애플로 소화를 돕습니다.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 약 90g. 이 정도면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 딱 적당한 양입니다. 물론 개인의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단백질 보충제는 어떤가요? 보충제도 나쁘지 않습니다.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용도로는 좋아요. 단,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식품을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식품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신장이 안 좋은데 단백질 많이 먹어도 되나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고기가 정말 안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기 대신 생선, 계란, 두부, 콩으로 단백질을 채우시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다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 흡수율이 조금 낮으니 양을 약간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하루 10분도 없으신가요? TV 보는 시간, 전화, 통화하는 시간에 의자 운동이나 까치발 들기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시면 10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손바닥 크기만큼 나눠서 드세요. 둘째, 소화를 돕기 위해 파인애플, 키위, 무 같은 천연 소화제를 활용하세요. 셋째,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자 운동, 까치발 들기, 벽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3개월 후에는 확실히 다른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무거운 물건 들기가 덜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꾼 지 1년이 됐는데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놀자고 하면 금방 지쳤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 놀아줘도 끄떡없습니다. 등산도 다시 시작했어요. 이게 다 근육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 80대도 근육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침에 계란 2개 챙겨 드시고 TV 광고 시간에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10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